월요일 밤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지수가 쭉쭉 올라주니까요. 세상 또 월요병도 무색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모처럼 삼성이 이끌면서 한 주 시작부터 선방해준 흐름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마감 상황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종일 상승권에서 움직였는데요. 마감도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0.79% 상승하면서 221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81% 오르면서 801.23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수급 상황도 좋았죠. 코스피는 오늘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인이 1,550억 이상, 기관은 1,410억가량 사들였고요. 이에 개인 투자자는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메이저 수급이 받쳐줬습니다. 외국인이 820억, 기관이 360억 이상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개인은 오늘 팔아내면서 차익 매물을 덜어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급들 오늘 어떤 테마에 좀 쏠렸을까요? 먼저 오늘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또 애국주가 강했습니다. 일본에 다시 2차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애국 테마 대표주들이 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나미가 29% 급등 마감했고요. 신성통상도 28% 상승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살펴보시죠. 인텔의 반사이익 기대감 받으면서 반도체 장비, 특히 후공정 쪽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구해줘 스탁에서 구해드렸던 ISC와 SFA 반도체 등 함께 빨간불 켠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은 또 마감이 됐고요. 이번 주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는 분들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방송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유튜브로도 동시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함께 소통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를 구해줄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정말 요즘 구해주시는 종목들마다 수익률 아주 좋으신 두 분입니다. 월요일 밤은 이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소통하면서 채워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받아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알기 쉽게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으로 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구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사연 처음 남기시는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남기시는지 한번 읽어도 보시면서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지 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구조 시간을 대폭 늘려서 열심히 구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저희 또 마감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월요일 시작부터 오늘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저도 기분 좋게 오늘장 흐름 보고 있었는데요. 0.79%, 그래도 2200선 위에 올라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한마디로 또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예, 저는 오늘 코스피 한마디 정리를 하자면 공존하며 함께 가는 시장이라고 이제 한마디 표현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주말간에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심화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좀 약세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우위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의 유동성들이 좀 풍부한 게 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0.79%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된 그런 흐름 보였고요. 이렇게 좀 시장의 대외적인 갈등에 대한 문제로 인한 그런 악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실적 발표 이벤트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호재로서 이제 겹치면서 제가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는 시장이면서도 또 우리 지수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를 이끌어주는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함께 보여지면서 또 지수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 보였던 부분들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오늘장 공존하며 함께 가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들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사실 여전히 공존되는 우리 시장 속에서 아직은 이제 우리 시장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이제 상방에 대한 그런 상방을 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상방을 향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분명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지수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이시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수의 위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느 쪽 다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조금 더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말이 있듯이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은 상방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강하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차트를 통해서 지수 차트를 한번 살짝 보시면요. 아직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여전히 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갖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도 이제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매수세가 보여졌습니다. 분명히 상방에 있으면서 하방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야 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지수의 그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역시 매수를 좀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상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출연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의 예정된 이슈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 이벤트가 좀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기업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더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백신 임상 3상 돌입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FOMC 발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이죠. ECB에서 경기 전망 보고서 발표될 이슈가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6월 산업 생산 지표, 시장 지표와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사실 목요일 날이죠.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LG전자, 네이버 등 이제 대형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일정도 목요일에 예정돼 있다는 거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와 악재가 늘 있는 시장인데 또 지금은 공존하면서 함께 가는 장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열어두고 이슈들 잘 체크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또 코스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도 안 볼 수 없겠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근데
와, 오늘 시장 보면서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단어 선택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손바뀜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요. 네. 우리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그 공존하며 같이 가는 장. 근데 예,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갔던 거는 냅두고 다른 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손바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어찌 보면 좀 이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관련주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까? 바이오 쪽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 종목들이 뭐 수급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모든 수급들을 매기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소외도 당하고 내 종목은 언제 가나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른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요, 오늘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매기가 들어가지 않고 또 바이오 쪽에서 매도세들이 계속 나온 상황이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지수는 많이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수를 좀 떠받치고 좀 이끌 수 있는 이들 섹터로 이제 매기들이 좀 쏠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들이 좀 약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지수가 뭐 강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인 뭐 상황은요,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 관련 이런 이슈가 원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나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밀고자 하는 그 분야가 바로 바이오 헬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탄력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손바뀜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제약 바이오들은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곳에 쏠려 있었던 매수세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즉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미래차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움직였던 그 섹터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또 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뭐 제약 바이오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차가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도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었던 뭐 반도체 뭐 다시금 미래차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이 길어지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일단 지수 움직임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뭐 사실 이런 급락을 막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 회복이 됐죠. 사실 이렇게 내린 상황에서 혹은 덜 올라온 상황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 올라왔고 그 위에서의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 불확실성이 있다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겠는데 근본적인 모멘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쪽에 맞추자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지수 위치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항으로 작용했을 법한 이 라인은 이미 돌파가 됐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볼까요? 그리고 이 라인의 직전 고점, 전고점의 그 저항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830선도 일단은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들 섹터로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또 공략을 해 들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바뀜, 손바뀜,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과 또 코스닥 시장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손바뀜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업종이나 테마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또 그 속에서 어떤 좋은 종목들 구해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또 많은 분들, 더 많은 종목들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조금 방송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구해줘 스탁에 구해줘 하고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요. 지금부터 바로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오늘 또 구해드릴 거고요.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이어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저에게 사연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요즘 시청자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종목 사고 싶으신지 어떤 업종과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빠르게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김영일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를 종목이라면 기다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김영일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김영일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바로 첫 번째 사연 문을 열어봤습니다. 도무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김충선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래도 오를 종목이라면 기다리는 건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좀 바닥에 있는 종목,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요? 네, 바닥에 있는 종목 선정을 해왔고요. 네. 예, 기다리시면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PI 첨단 소재를 선정을 좀 해왔어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KC 코롱 PI라는 종목이 이름을 바꾼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가량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75%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괜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출시하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 말씀드렸듯이 그 하반기부터 출하되는 그 신제품에는요. 100% OLED 모델로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이 애플이 출시한 이 아이폰 판매량을 좀 본다면은 2017년 OLED 그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으로 넘어가면은 34%까지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미중 무역을 거쳐오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32% 정도의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44%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이 OLED와 관련한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OLED 모델에 채택하는 탑재되는 FPCB라든지 또 이 방열 시트 같은 이 PI 시장을 본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PI 첨단 소재가 점유율 1등 업체입니다. 때문에 이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한다, 당연히 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단은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그동안 해왔던 실적을 본다면은요, 계속적으로 매출도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을 거쳐오면서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 제일 많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뭐 전년 동기 물론 이제 기저효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면 약 100%죠. 영업이익이 약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상 최대, 이게 바로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렇죠. 앞으로도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들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이 실적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이 실적이 바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고 매수에 임해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시더라도 주가요, 바닥입니다, 바닥. 네, 사연하고 딱 맞죠. 뭐 그동안에는 뭐 조정을 받고 뭐 눌리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바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 높이 올라가 있는 거 가지고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주요 이평선,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평선들을 올라탔고요. 그만큼 이제는 지지대를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직전 고점, 바로 32,000원, 32,500 요 정도 구간이 좀 약간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거는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죠.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주체들입니다. 외국인들 그동안은 좀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을 보인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해왔고요. 오늘은 10만 주 이상 아주 쏴주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죠.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에서의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죠. 또 연기금도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동성, 즉 수급도 지금 공급이 되는 종목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직전 고점은 바로 넘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바로 전고점이 보이죠. 전고점의 가격이 마디 가격이 약 35,000원인데요. 그 때문에 35,000원 선에 목표 가격을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 보겠고요. 또 상승이 유발이 됐었던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바로 29,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9,000원 선을 우선적으로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한다면은 뭐 무난한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뭐 전략적인 부분들 변동이 있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I 첨단 소재, 또 이전에도 구해줘 스탁에서 다른 전문가님이 또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은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목표가 35,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종목이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화면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준용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외출을 자제하고 또 쇼핑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런 점들이 또 주가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관련 종목이 없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바로 화면으로 사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또 애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또 가져다 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일상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좀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 하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좀 종목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칭찬 한마디 잘하셨다.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들고 온 종목, 예전에 제가 한번 제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코리아센터라는 종목 제시를 드릴 건데요. 코리아센터 글로벌 전자상거래 토탈솔루션 업체를 이제 그 업체로서 이런 그 쇼핑몰을 구축부터 이제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구축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우리 삶 자체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 페이스 투 페이스의 어떤 쇼핑을 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으로서 이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사이버 결제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세를 이뤘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골목 상권을 살린다, 단골 앱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전에 이 동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 애플리케이션을 공공배달 단골 앱이라고 개명을 하면서 골목 상권과 함께 이 상생을 하고 또 영세 기업들과 함께 상생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거 외적으로 좀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 직구 시장 성장이 고맙다라는 그런 타이틀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미국, 독일, 중국, 일본 같은 이런 5개국, 7개 도시에서 이미 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직구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하나의 단계죠. 이 사이버 결제, 그러니까 전자 결제에 대한 그런 수혜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그러니까 캠핑 렌탈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코센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요. 이 코센모빌리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실 지금은 코로나19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캠핑은 사실 모든 분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레저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오늘 거래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4거래일 연속 기관에서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그 수급적인 혼조세가 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매집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특이점 있는 그런 이탈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처음 제시드렸을 그 대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그 매수가 대비해서 이격이 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죠. 아이고 확대가 돼버렸네요. 잠시만요. 네, 요 정도죠. 요 정도 이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눌림목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는 수급적인 부분도 충족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눌림목 돌파 구간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그 매수 잔점으로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목표가는 18,600원, 전고점 부분인 18,600원 부분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13,200원. 이번 파동에 대한 박스권 가장 하단에 있는 부분으로 손절가 설정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는 코리아센터를 다시 한번 또 구해 주셨고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일상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 18,600원까지 보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3,200원으로 보시면서 함께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게시판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9100번으로 지금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바로 드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뿐만 아니라 또 게시판도 활짝 열어주고 있으니까요.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니까요.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에 또 어떤 종목 사면 될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시면 종목들 계속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봐 주시고요. 자, 문자도 게시판도 사연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게시판 사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지광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글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종목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방송해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이지광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뽑아볼게요. 다양한 사연들이 쏙쏙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종목 원한다라고 하시는데요. 마침 또 전문가가 있으십니다. 김충성 전문가님, 바로 네. 2차 전지 또 평소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잘 구해주셨는데 또 한 번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볼만한 2차 전지 종목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이 아니라 여전히라는 그렇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개처럼 많은 종목들이 있고 다들 보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또 가지고 와서 또 수익 실현까지 목표가 달성까지 했었던 종목을 또 설마?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바로 그 종목인가요? 네, 그 종목이에요. 네. 우리 그 앵커님 그 펜 아이템 갖고 계시잖아요. 네, 꽃입니다. 네, 코스모스 아닌가요? 코스모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오늘 종목도 네. 그와 비슷한 이름의 종목이죠. 코스모 신소재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종목도 물론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종목에 일단 꽂혀서 달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호실적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 468억, 영업이익 24억, 또 순이익 16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를 나타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시장 또 폭발적인 그런 시장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매출액 올해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3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160억에 조금 못되는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시장 성장성 말씀드려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하여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이 종목이 양극화 관련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화 물질만 놓고 보더라도 연평균 해서요 꾸준하게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는 분명히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는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바이오 헬스 그리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서 미래차죠. 이 2차 전지가 그쪽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기대감은 있을 수 있다. 혹시 주가가 이런 부분들 우리 관심에서 잊혀지고 눌리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저가 매수에 임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을 좀 그렇죠.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요.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메이저로 하여금 매수세가 좀 약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규모 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관권에서는 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들이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위에서 탄력을 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저는 이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었네요. 이 시점에서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일전에 언급드리고 목표가를 달성해버리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더 안 오르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을 보자니 물량 출회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세는 견조하죠. 견조한 이런 우상향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더 아프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떨어질 일은 없고요. 또 추세 하단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네, 매수로서 대응을 해도 손색이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추세 상단 정도가 될 거예요. 네, 추세 상단의 가격인 17,000원 선에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손절가는요, 이 추세 하단 확실하게 이탈하는 13,000원 선을 우선적으로 손절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그래도 무난한 대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리는 말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구해 주셨고요. 이전에도 또 구해준 스탁에서 수익을 챙겨주신 만큼 저도 애정 있게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관심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 구해 드렸고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주식 어린이 또 주린이님 구해 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분의 사연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김동욱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주식 어린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반도체 하던데 찾아보니 종목은 많던데 또 많아도 너무 많아서요. 혹시 단기간에 승부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들고 가볼 만한 그런 종목 좋은 거 하나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주식 어린이 김동욱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쏙쏙 뽑아볼게요. 계속해서 사연을 받아보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의 승부를 보면서도 또 중장기로도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종목이 있을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님. 일단은요, 주식 어린이라고 하시니까 좀 대응하기 쉬운 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중에서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저는 단기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요. 네, 뭐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비슷한 컨셉에 맞춰서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그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을 제시드리겠는데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런 방막 공정이나 뭐 시각 공정 장비에 이용되고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서 이미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공정에 사용되는 일종의 그 RPG라고 하죠. 이 RPG와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그 리모트 플라즈마 G 그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그 RPG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RPG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 회사격인 이제 원익 IPS나 이미 알고 계신 걸 겁니다.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AMS 같은 이런 곳에다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세컨 벤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RF 시스템 부분에서 이제 22% 정도 그리고 그밖에 기타 매출 부분에서 이제 24% 정도를 차지하면서 매출 구성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좋은 부분이 있지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테마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그 UTG라고 하죠.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혜적인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UTG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에서 이제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우인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도우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얼마 전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UTG 업체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이제 지분을 7%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도우인 시스템이라는 업체에다가 UTG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화학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유일하게 이 도우인 시스템에다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삼원진공이라는 회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수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UTG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의 UTG 역할에 대한 그런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시장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에서 빅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적 발표 이벤트. 이 실적 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해서 31억 정도, 전년 동기하면은 한 166% 정도 이제 상승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였고, 그 지난 연도 작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39% 정도 영업이익을 증가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분기에 역시도 어느 정도 증가된 그런 실적을 기대해 보기에는 있어서 충분한 그런 받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모멘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디스플레이에서는 가까운 쪽에서 이제 삼성 갤럭시 모델에 대한 차기 모델 발표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도록 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애국주라 그러죠. 일본에서 추가적인 그런 수출 제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애국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공정용 제품들 자체도 외산 위주로서의 좀 생산이 좀 아직까지는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애국주에 대한 혜택까지도 조금 억지로 말씀드린다면 수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좀 있는 상황에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7월 7일인가요? 7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이틀 빼고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수급적 혼조세가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이탈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 드릴 텐데요. 자, 가격 전략 제시 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조정 장세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눌림목 장세가 나왔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눌림목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역시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 지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는 위치다.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런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900원 목표가로 설정을 드리고요. 이번 파동에 대한 저점이죠. 전저점 부분인 4,780원 부근을 손절가로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호실적 발표 기대감에 또 수급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눌림목을 지나서 반등도 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4,780원 잡아주셨네요.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계속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빠르게 사연 또 열어봐야겠습니다. 게시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안희지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추천하신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하네요. 저도 그 종목들 요청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반도체로 또 지난 시즌 아주 좋은 수익 챙겨주신 분이 바로 있습니다. 김충성 전문가님, 네. 반도체도 또 전문가님 전문 분야잖아요. 뭐 오늘도 ISC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또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좋은 수익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한 종목 더 구해주시죠.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실제로 ISC, SFA 반도체 수익 많이 챙겨드렸죠.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친숙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친숙한 종목으로 쉽게 해도 됩니다. 일단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종목은요, 뭐라고 할까요? MCU라고 해서요, 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있어요. 뭐 그런 게 뭡니까?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렵잖아요, 말이.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 칩의 그 시장이요, 전 세계 시장이 약 22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어찌 보면 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MCU라는 것이 모든 전자제품에 한 개 이상씩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삼성전자, LG전자, 뭐 샤오밍, 뭐 이런 화웨이, 뭐 이런 쪽도 굵직한 업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생산 방식이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뭐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더 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 계속 좀 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있던 말던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익들이 증가한 부분들을 확인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바로 또 사상 최고 실적 아니겠습니까? 올해 역시 그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요. 올랐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우상향의 이런 그 트렌드 추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눌림시마다 저가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넓게 보면은요. 여기까지 사실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12,000원 정도의 그 목표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 보겠고요. 가야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죠. 갈 겁니다. 그리고 12,000원 선의 목표가 설정해 보겠고 61선 정도의 가격이죠. 약 9,000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무난한 대응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목표가 12,000원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고요. 손절가도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너무 바쁘게 또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빠르게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송혜림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전문가님들 방송 보면서 공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요새 다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이런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겁이 난다라고 하십니다. 자, 바로 사연 화면으로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이분의 사연은 바로 강현재 전문가님께 토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관련해서 좋은 종목 하나 구해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드림 CIS라는 종목입니다. 뭐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CRO, 임상시험에 대한 위탁을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업체들 관련한 코로나19 그 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상시험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임상시험 필수적인 요소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위탁이 가능한 그런 업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업체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나 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인 측면에서도 사실 두말할 나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이제 그 신규 상장된 기업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많이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상승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는 사실 2분기부터는 이 임상시험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조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제적으로도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음에 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임상에 대한 중요성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확실히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부터 좀 살짝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5일 이후부터 오늘 하루 빼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진행했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저점 확인하고 나서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다시 한번 지수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자 음봉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자 다시 한번 수급 뒷받침하면서 반등 기회 노리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일자 시초가 대비해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8,300원 부근, 28,300원 부근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22,900원 손절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CIS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8,300원, 손절가는 22,900원,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능한 많은 분들 구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사연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스탁, 오늘도 구조 완료!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김충성 전문가님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구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